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NBA를 처음에 언제 접하셨나요? 저희 조코피TV NBA 직관 투어를 가시거나 혹은 KBL 경기장에서 만나시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2010년대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의 라이벌이 점화됐을 때 요때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어느덧 나이가 40대 중반이 됐고, 저는 1990년대 초중반부터 NBA를 봤습니다. 그때 NBA는 1980년대는 지금처럼 공격 농구였어요. 근데 90년대 때는 페이스가 느려지고 수비 농구가 좀 득세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는 빅맨들, 팀 덩컨, 샤킬 오닐, 그 다음에 수비에 능한 벤 월라스, 케빈 가넷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페이스가 빠르진 않았고, 그랬던 NBA가 2010년대부터 3점이 갑자기 보물 터지고, 그리고 또 리그가 수비보다는 공격을 장려하면서 엄청난 페이스와 엄청난 공격 농구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챔피언들을 뜯어봤을 때 대부분 수비는 최소 평균 이상은 해요. 하지만 과거의 그 어떤 때보다 공격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혹자들은 지금 NBA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기록들, 숫자들 뻥튀기 아니야? NBA는 어느 순간 수비를 안 하는 리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견을 밝히면서 또 데이터로도 뒷받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NBA가 개막한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자, 오늘로 딱 일주일인데 고득점 경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득점을 올리고 있는 선수들도 당연히 비례해서 늘고 있는데 2025-26 시즌 NBA 개막 후 일주일 동안 50득점 이상을 올린 선수가 4명입니다. 한 경기 50득점 이상이. 예전에는 페이스가 느렸을 때, 또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50득점 올리면 진짜 대서특필이었어요. 예전에 진짜 물론 토니 델크 같은 NBA에서 정말 딱히 이름이 뛰어나지 않고 주전도 아닌 선수가 50점을 넣었던 그런 경기들도 있지만, 진짜 그건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었고, 코리 브루어 같은 선수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50득점을 딱 봤을 때 대박인데? 이런 느낌보다는 오늘 야투가 잘 들어갔나 보다, 자유수 라인에 많이 섰나 보다, 이렇게 저도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50득점 선수가 무려 4명이고요. 더 놀라운 점은 40득점 선수가 16명입니다. 개막 후 일주일 만에. NBA 당연히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개막 일주일 기준으로. 그만큼 고득점 경기와 고득점 선수가 많아졌습니다. 당장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같은 기간, 개막하고 일주일 동안 50득점 선수는 2명이 전부였어요. 40득점 선수는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자, 이번 시즌에 50득점 이상 선수를 살펴보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인디애나와 전에서 55득점. 물론 연장까지 가는 접전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에런 고든, 골든스테이트전 50득점. 라우리 마카넨, 피닉스전 51득점. 물론 이것도 연장까지 갔어요.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 세크라멘토전 51득점. 네, 전부 다 또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리브스, 마카넨, 고든. 40득점 이상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명인데 선수의 수는 13명입니다. 중복이 있으니까. 루카 돈치치, 타이리스 맥시, 오스틴 리브스는 벌써 2번이나 40득점 이상을 했고요. 여기 야니스 아데토쿤보, 젤런 브라운, 스테픈 커리, 앤서니 에드워즈,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에런 고든, 라우리 마카넨, 자말 머레이, 캠 토마스, 빅터 웬만야마입니다. 이 중에서 루카 돈치치는 딱 2경기 뛰었는데 2번 40점 이상 올렸고요. 앤서니 에드워즈는 아웃된 경기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3경기 뛴 셈인데 40득점 이상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 선수의 폭발적인 득점의 빈도가 이번 시즌 현재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8일 기준으로 리그 평균 득점이 118.3점입니다. 제가 스포츠 토토의 분석글도 쓰고 있는데, 합법입니다, 여러분. 네, YG 토토 또 스코어 센터라는 그 스포츠 조선에서 운영하는 앱을 제가 거기서 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승패를 맞추는 프로토 상품이 있고요. 그거는 승패, 그 다음에 5점 승부 이내이냐, 요거를 보는 프로토 상품이 있고, 토토 상품이 있습니다. 요 토토 상품은 점수대를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구 매치다. 그러면 전반과 후반의 점수대. 근데 스페셜 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NBA의 N. 이거는 뭐냐면 세 경기를 점수대를 맞추는 거예요. 골든스테이트 덴버, 골든스테이트 130점대, 덴버 120점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난해까지 가장 높은 NBA의 점수대가 스페셜 N에서 120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토토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요거 기준 좀 바꿨어요. 몇 점으로? 130점 이상으로. 그래서 120에서 130점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30점 이상대가 최고 높은, 그러니까 한 구간씩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점수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데 이런 결정을 NBA 개막하기 전에 했단 말이죠. 제대로 통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평균 득점이 118.3점이에요. 그런데 120점 이상 구간대가 제일 높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해안이 돋보이는 장면이고, 그만큼 지금 NBA 점수대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득점이 쏟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리그 페이스가 겁나게 뛰어올랐습니다. 리그 페이스는 말 그대로 경기 속도라고 보시면 되죠. 2021-22 시즌 98.2, 22-23 시즌 99.2, 그리고 23-24 시즌 98.5, 그리고 지난 시즌 98.8이니까 그냥 98, 99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 물론 아직까지 표본은 적습니다만 101.5입니다. 이대로 가면 뭐 최근 5시즌 통틀어서도 물론이고 역대급 경기 속도로 가는 거죠. 엄청나게 공수 전환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101.5. 그리고 이 페이스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야투의 시도 개수도 늘어납니다. 물론 자유투 시도 개수는 야투 시도 개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만 대부분은 정비례한다고 보시면 되죠. 2021-22 시즌부터 2024-25 시즌 그리고 올 시즌까지 88개에서 89개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야투 시도 개수는 비슷하더라도 파울 개수와 자유투 개수는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득점이 함께 상승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수비 규정의 변화와 바로 자유투 개수입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또 큰 폭의 규정에 손질을 가했습니다. 일단 하이파이브 파울 규정을 바꿨는데 수비수가 불필요하게 슈터의 손이나 팔을 치는 동작, 그러니까 팔로우 스로우 컨택을 반칙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수직 점프로 정당하게 블록을 시도하더라도 공이 떠난 뒤에 손을 내리치거나 쓸어내는 2차 동작이 나오면 파울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에 수비수들이 갖는 부담은 슈팅 파울이기 때문에 최소 자유투 2개, 최대 자유투 3개까지 줄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하체 쪽에 접촉이 일어나거나 혹은 랜딩 에어리얼에 발을 집어넣게 되면 플래그런트 파울까지 부과됩니다. 아무래도 외곽 수비가 좀 헐겁거나 혹은 외곽 수비수들이 지니는 반칙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스테픈 커리나 혹은 제임스 하든 같은 이런 슈터들을 더욱 보호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장려하는 조치죠. 이게 단순히 하이파이브 파울 때문에 이렇게 득점이 늘었다고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양념은 된다는 거죠. 외곽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만큼 컨테스트 동작이나 혹은 또 외곽에서 이렇게 외곽으로 달려나오는 수비에 대한 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에게 오는 수비를 역으로, 클로즈아웃을 역으로 공략하는 드리블 돌파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드리블 돌파의 횟수는 자유투의 증가와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하이파이브 파울의 규정의 변화가 그냥 슈터들만을 위한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반칙 개수도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림을 공략하는 어택 더 림의 빈도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최근 5시즌 자유투 시도 변화를 보면 2021 시즌, 22 시즌에 21.9개, 그리고 22-23 시즌 때 23.5개로 늘어났다가 23-24 시즌, 24-25 시즌은 21-22 시즌과 비슷했어요. 21개, 22개 가까이. 그런데 올 시즌은 물론 연장까지 간 경기들이 제법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2차 연장도 여러 번 있었고요. 하지만 27.7개라면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자유투 시도를 많이 하면 자유투 득점 100% 비례해서 늘어나죠. 자유투 득점은 21.8점이면 아까 평균 득점이 거의 118점이었잖아요. 대충 계산해도 6분의 1이 넘어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 시즌 대비 자유투 시도 개수가 6개나 늘어났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규정의 변화가 뒤따랐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어택 클로즈아웃을 잘 활용하는 선수들이 또 그만큼 다양한 공격 루트를 퍼지게끔 만들고 있다.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고득점 선수와 자유투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예전에 마이클 조던 또 코비 브라이언트 이런 득점 기계들은 내가 야투 감각이 좋지 않은 날에도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평균을 채웁니다. 그 방편 가운데 하나가 자유투를 얻어내는 거죠. 자, 23-24 시즌을 한번 보시면 돈치치가 평균 33.9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투 시도 개수가 8.7개였고요. 야니스와 SGA도 30득점 이상을 넣었고 야니스는 자유투를 10.7개,
그리고 SGA는 8.7개를 얻어냈습니다. 젤런 브런슨 28.7득점, 데빈 부커 27.1득점인데 자유투 득점으로만 각각 5.5점, 6점. 정리하자면 23-24 시즌에는 상위 득점 5명이 최소 자유투 득점으로 5.5점, 많게는 7.6점까지 만들어낸 거죠. 자, 24-25 시즌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가 자유투를 7.8점으로 집어넣었고, 네, 그리고 야니스 6.5점, 그리고 요키치 5.2점, 돈치치가 6.2점, 앤서니 에드워즈가 5.3점을 얻어냈습니다. 자유투를 이렇게 최소 자유투를 5점을 넣기 위해서는 뭐 6개 이상의 시도가 당연히 동반돼야 되고 24-25 시즌 역시도 야니스가 10.6개로 제일 많이 던졌습니다. 자, 이번 시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시즌 극초반이기 때문에 볼륨이 조금 높아져 있는데 맥시, 야니스, 그 다음에 SGA, 오스틴 리브스, 마카넨 전부 다 평균 35점 이상을 넣고 있습니다. 라우리 마카넨 34.7점이지만 근데 이 선수들 가운데 자유투 시도 개수가 라우리 마카넨을 제외하면 전부 다 두 자릿수예요. 시도 개수가. 심지어 오스틴 리브스는 자유투로만 11.3점 뽑아내고 있습니다. 전체 본인 득점의 루트의 3분의 1이 자유투고요. SGA 9.8점, 야니스 7.3점, 맥시 8.7점, 또 라우리 마카넨은 자유투가 굉장히 정확한 선수인데 7.7개를 얻어내서 7.3점을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자유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페이스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수비수는 내가 세워라, 내워라 수비할 수 있나요? 아니죠. 후다다닥 갈 수밖에 없어요. 사이드 스텝 밟거나 백 스텝 밟거나 그 다음에 하체로 수비하는 게 아니라 상체로 수비하면서 개인 파울 트러블, 그 다음 팀 파울 초과, 그리고 상대 자유투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많이 끊긴다. 길저스 알렉산더나 야니스가 자유투 라인 있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 저는 이런 의견도 좀 공감은 가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선수 개개인의 득점 볼륨의 상승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전체적인 팀의 평균 득점 자체가 리그 평균이 118점이니까 요즘에는 100점을 못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110점을 넘긴다고 해서 승리를 하는 시대는 완전 지났습니다. 이제는 뭐 120점 넣고 지는 경기도 비일비재한데 아마도 저는 애덤 실버 총재가 이제는 평균 득점을 어느 정도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팬들이 좋아하는 건 공격적인 농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 농구가 너무 지나친 스탯의 뻥튀기로 간다면 이거는 또 저 같은 뭐 좀 올드 팬들이나 혹은 좀 약간은 그 구식의 농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는 약간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저의 그냥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 애덤 실버 총재가 실제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NBA에서 지금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공격자에게 유리한데 이런 규정을 손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끝났을 때에도 리그 페이스가 100이 넘고 또 리그의 평균 득점이 120점에 육박한다면 저는 분명히 칼을 가할 것이다. 메스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뭐 이런 고득점이 나오면 또 팬들은 즐겁죠. 네, 또 수비전보다는 이제 공격 농구가 대세이고 또 요즘에 뭐 숏폼, 네, 그다음에 릴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물론 뭐 웸비의 엄청난 블락 능력이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지만 또 화려한 공격 농구에 또 대중들이 열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또 NBA 사무국이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갈지도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상 이번 시즌에 굉장히 이 고득점자가 많이 나온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여러분께서 공격 농구, 수비 농구 제가 갈라치기 하자는 건 아니고 이번 시즌에 유독 고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또 알려주시면 재밌게 또 저도 댓글 읽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시에 또 라방을 진행하고요. 또 NBA 유니폼 저지 이벤트 있습니다. 무려 10장이나 준비를 했으니까 라방 때 많이 들어오셔서 다 가져가십시오. 고맙습니다.